칠판에 보이시죠? 여러분. 자, SUV, 국산 SUV 누가 대빵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아까 여기 승차감에서 요잉 피칭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고속주행에서 요잉과 피칭에 대해서 고속주행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의 영역에 있었던 차들, 노사장이 감히 평가를 할 수 없었던 국산 차들이죠. 포커스가 이제 오토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지럽거나 멀미가 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승차감, 승차감에서 프런트와 리어를 해야 되는데 프런트와 리어의 승차감을 준다고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입차하고 다르게 그때 너무 많아서 뒤쪽에는 좀 제가 짜지구리한 건 빼버렸습니다. GV80이 프런트 쪽, 프런트라고 하면 이제 앞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프런트를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어는 이제 뒷좌석입니다. 뒤치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뒤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자, GV80의 승차감, 앞좌석,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운행이죠. 일반적인 운행, 승차감, 전체적인 시내 주행의 정숙성 이런 거 따로 있는데 일반적인 승차감에서는 GV80은 휠을 아주 큰 거를 끝까지 옵션을 선택하지 모든 차종이 마찬가지입니다. 휠을 아주 큰 뭐 21인치 막 22인치 이런 거 넣었을 때는 휠에서 주는 핸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승차감은 GV80은 앞이나 뒤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후륜을 베이스로 만들었고 일반적인 승차감에서 GV80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수입차들하고의 어떤 절대 비교가 아니라 미지의 영역에 지들끼리의 비교 데이터입니다. GV80은 앞좌석을 한 85점을 정도 줘도 됩니다. 굉장히 승차감 좋죠. 마찬가지로 뒷좌감 승차감도 85점 정도 나와요. 자, 모하비는 굉장히 부드럽죠. 부드럽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탔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승차감이에요. 고속주행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냥 승차감을 말하는 거예요. 탔을 때 뭐 딱딱하냐, 너무 물캉하냐 이런 건데 모하비도 일반적인 승차감은 한 80점 나와요. 뒷좌석은 모하비는 사람들 뒤에 태워보면 사람들이 만족도가 좀 떨어지죠. 뒷좌석에 탄 사람은 GV80처럼 똑같이 와, 이 차 승차감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모하비는 좀 떨어져요. 뒷좌석은 한 75점 정도로 떨어져야 됩니다. 팰리세이드 일반적인 승차감 아주 좋죠. 팰리세이드가 어떻게 보면 모하비보다 일반적인 승차감은 더 좋아요. 85점 줘도 됩니다. 85점 줘도 되고요. 팰리세이드 뒷좌석 승차감 마찬가지로 80점 정도 그냥 나오죠. 팰리세이드 아주 부드럽잖아요. 팰리세이드. 자, 트래버스 승차감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트래버스를 탔을 때 고속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트래버스는 일반적인 승차감이 75점. 75점. 뒷자리는 트래버스는 한 60, 얘 좀 야해. 얘 좀 야하더라고요. 뒷좌석 승차감 69점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승차감. 트래버스는 일반적인 승차감 그렇게 좋지 않죠. 산타페 일반적인 승차감. 트래버스보다는 잘 나오죠. 모하비하고 비교해도 일반적인 승차감만 봤을 때는 산타페 한 78점 주면 될 것 같아요. 뒷자리 산타페 한 70점 정도 주면 되겠죠. 산타페 그 정도 나오죠. 일반적인 승차감. 소렌토 산타페랑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되죠. 일반적인 승차감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G4 엑스턴 G4 엑스턴 이건 정말 G4 엑스턴 진짜 일반적인 승차감 측정 불가 측정 불가 이렇게 가면 되죠. 오메가 그때 아니라고 사람들이 오메가는 요렇게 된 게 오메가다. 노사장이 표현했던 요거는 오메가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G4 엑스턴 일반적인 승차감 측정 불가 측정을 거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자리의 일반적인 승차감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QM6 꼴레오스
일반적인 승차감, 얘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죠. 얘도 일반적인 승차감에서는 그냥 한 80점 나올 거예요. 얘 일반적인 승차감 되게 좋습니다. 뒷자리 승차감은 안 좋죠. 뭐 산타페나 이런 차랑 별반 없어요. 70점. 요건 이제 일반적인 딱 탔을 때 깔짝 움직였을 때 느껴지는 일반적인 승차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의 제조사의 어떤 역량과 개발 배경부터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성능, 코너링과 제동 성능 등 중요하죠. 안전과 세이프티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저는 영어를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이프티라고 보면 되죠. 안전하고 연관성이 있죠. 안전하고 연관. 제동 성능은 브레이킹이죠.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브레이킹, 제동 성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GV80의 코너링 성능과 제동 성능 꽤 뛰어나죠? 제가 저 차 타면서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 85점 정도 줘도 되죠. 모하비의 코너링 성능하고 제동 성능 거의 뭐 죽는 건가 수준 되는 모하비 코너링하고 제동 성능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모하비는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잖아요. 모하비를 위해서 여기다 이제 험로 주파 하나 넣어줘. 이건 모하비를 위해서 모하비는 험로 주파 점수 미리 주고 갈게요. 90점 주고 갈게요. 모하비는 험로 주파 아주 좋습니다. 모하비는 험로를 바라라고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험로 주파성이 모하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90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능 코너링 제동 성능이 어떻게 되냐? 65점 정도밖에 안 나오죠. 모하비 타고 고속으로 달리거나 제동하거나 코너 딱 돌아보면 거의 뭐 뭐 이것만 쓸게요. 덴절이라고 쓰면 됩니다. 뭐 다이 이런 거 아니에요. 죽는 건가 아니고 덴절입니다. 덴절 위험한 거예요. 되게. 팰리세이드의 코너링하고 제동 성능 어떡하냐? 좋지 않죠. 팰리세이드도 부드럽게 타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팰리세이드도 코너링과 제동 성능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트래버스의 코너링과 제동 성능 제가 봤을 때 트래버스는 전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GV80보다도 더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트래버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면 난리 날 거예요. 저는 사실 트래버스를 마음으로는 한 88점 주고 싶어요. 얘는 코너링 성능하고 제동 성능이 월등히 좋아요. 진짜 뛰어나거든요. 근데 GV80을 넘으면 또 의선형 삐질 수도 있고 나는 또 친현대로 갈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심을 좀 팔고 친현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양심을 한 5점 정도 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90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산타페하고 소렌토의 코너링하고 제동 성능은 팰리세이드보다는 좋죠. 팰리세이드보다는 좋은데 산타페보다는 소렌토가 조금 더 나아요. 제동 성능은 비슷한데 코너링 성능이나 댐퍼나 스프링의 세팅이 소렌토가 산타페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하게 돼 있거든요. 팰리세이드가 70이면 얘도 그냥 뭐 한 코너링이나 제동 성능 조금 더 주면 되니까 뭐 72점에 얘는 한 75점 정도 주면 되는 거죠. 이 정도 나오면 아마 맞을 거예요. 소렌토가 제가 몰아봤을 때 월등히는 아니어도 산타페보다는 주행 데이터가 더 세팅이 잘 돼 있었단 말이죠. 험로주파가 그런 오프로드는 아니더라면 뭐 일반 모래 자갈밭 아닐까요? 근데 험로주파가 모하비가 이게 이제 도심에서 느껴요. 도심에서 눈 왔을 때 갑자기 눈 왔을 때 뭐 언덕을 좀 잘 올라가더라 뭐 그런 거예요. 자, G4 엑스턴의 코너링하고 제동 성능은 측정을 거부했다라고. G4 엑스턴은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따로 말할 수는 없고 G4 엑스턴의 오너분이 이런 실험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차주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측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꼴레오스 QM6의 코너링과 제동 성능은 어떠냐? 얘는 차대가 되게 좁죠. 그래서 제가 리뷰할 때 플랫폼이 되게 좁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스포츠성이라든가 코너에서 불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느껴지기는 꼴레오스 QM6의 코너링이나 제동 성능은 산타페랑 뭐 비등비등하다고 보는 게 저는 날 것 같아요. 얘가 하체의 서스펜션의 구성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차대가 좀 좁고 길게 설계되어 있어갖고 지오메트리에서 불리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서스펜션은 좋지만 차대가 좁아서 오는 핸디가 있으니까 산타페와 소렌토의 중간 정도인 73.4점을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아마 얘는 충분히 정확하게 제가 채점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고속주행에 대한 요인과 피칭 굉장히 중요하죠. 요인, 피칭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속주행에서는 아마도 뭐 GV80하고 트래버스가 압권이죠. 고속주행에서의 GV80의 점수는 한 88점을 줘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트래버스도 고속주행 점수는 87점 줘도 돼요. 얘는 고속주행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직진 안정성도 아주 뛰어나고요. 모하비는 고속주행 능력이 좋지 않죠. 고속으로 달릴 때 운전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후하게 쳐주고 싶다. V6 엔진의 넉넉한 높은 중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레임 셰시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점이 있는데 노사장 너무 모하비를 폄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달려봤을 때 모하비는 고속주행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준다 해도 70점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팰리세이드의 고속주행 능력, 저는 모하비보다 팰리세이드가 고속주행 능력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몰아봤을 때 팰리세이드도 고속주행 능력이 75점 정도 나오고요. 산타페, 소렌토 고속주행 능력, 얘네 고속주행 능력 그렇게 좋지 않죠. 뭐 팰리세이드보다 뭐 조금 부족하다고 봐도 될 거니까 뭐 한 73점. 고속주행에서는 소렌토나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얘는 한 74점. G4 렉스턴 차주분이 국도로 가라고 고속도로로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G4 렉스턴은 또 고속도로에서 제가 달려보지를 못했습니다. 차주분이 고속도로에서는 달리지 마라. 웬만하면 국도로 가라.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제가 국도를 주행하는 바람에 제가 뭐 일부러 점수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국도로 가라 해서 국도 주행, 국도를 주행했기 때문에 고속주행에 대해서 요인과 피칭에 대한 그러면 요인과 피칭을 못 느꼈느냐? 요인과 피칭에 대한 노사장의 어떤 그래도 조금의 답변을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는가. 요인과 피칭에 대해서는 노사장이 어떻게 답변하냐? 쉣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렉스턴은 제가 점수를 주려고 해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쉣이라는 이 표현이 아마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QM6 꼴레오스의 고속주행 능력은 소렌토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얘도 소렌토랑 큰 차이 안 납니다. 정숙성과 시내주행에서의 장점은 시내주행과 정숙성에서는 가장 뛰어난 애들이 모하비하고 팰리세이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하비는 여기서 그냥 시내주행이면 얘는 그냥 88점 먹어도 되죠. 팰리세이드 얘도 뭐 한 87점 먹으면 돼요. 산타페, 소렌토, 산타페 시내주행 한 85점 나오죠. 소렌토 시내주행 한 84점 나오죠. QM6 꼴레오스 시내주행 얘 한 85점 나오죠. 렉스턴 시내주행 저 많이 했죠. 한 80점 그냥 나오죠. 렉스턴 이건 뭐 끝장나요. 벌표 땡땡 쳐야 돼요. 시내주행 끝장납니다. 자, 시내주행에서 GV80은 조용하고 뭐하건데 좀 둔하고 운전자가 운전함에 있어서 약간 거북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차가 무겁고 크니까. 그래도 쟤도 마찬가지로 6기통에 직렬이 들어가 있고 가솔린 엔진 들어가고 하니까 쟤도 시내주행에서 85점은 그냥 나온다고 봐야죠. 트래버스가 시내주행에선 상당히 점수가 안 나오죠. 한 70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험로 주파는 뭐 나머지 애들은 뭐 의미가 없죠. 얘네들이 뭐 험로 주파하는 차들이 아니니까. 대신에 트레일러를 견인했을 때 트레일러 견인에서 가장 우수한 차는 아마도 트래버스가 가장 우수할 거고요. 그 다음은 2등은 GV80이에요. 얘가 1등일 거고. 그 다음에 모하비가 3등이 되겠죠. 아무래도 프레임스니까. 렉스턴도 마찬가지 나머지 의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트레일러 견인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이 평가 점수는 제가 이 차들을 깔짝 뭐 하루 타보거나 몇 시간 타본 게 아니라 다 오랜 기간 리뷰를 진행하면서 노사장이 느꼈던 종합적인 점수 그리고 다른 모든 차종 노사장이 그동안 타봤던 약 350대 가량 되는 많은 차를 타면서 제 몸에 쌓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은 차를 타면서 그 차가 낼 수 있는 능력과 영역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주관적으로 든 거니까 얼토당토 않는 거짓 정보는 아니에요. 노사장이 바라보는 차량의 관점에 약간 치우쳐 있을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할 뿐 이걸 가지고 뭐 절대적이다 어쩌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노사장 같으면 어떤 차를 사겠냐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제가 뭐 막 어쩌게 저쩌게 타지 않으면 저는 사실 펠리세이드를 타는 게 그냥 가장 가성비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도 되게 멋있잖아요. 가격도 되게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고속도로를 자주 다니고 캠핑을 자주 하고 여러 사람이 타고 뭐 트레일러도 끈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트레버스를 사죠. 트레버스 사는 거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가격을 비교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사는 사람이 가격은 자기들이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사기 때문에 GV80이 가장 비싸니까 좋겠죠. 가장 비싸냐. 어떻게 보면 막 2배 이상 막 차값이 하는데 막 풀옵션 넣으면 막 9천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사실 구매하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노사장 그럼 뭐 사? 저는 1등이 펠리세이드고 2등이 트래버스죠. 이거 사골 뼈다고 이런 거 저는 안 사죠. 물론 모하비 오너분들 뭐 렉스턴 오너분들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얘네들이 쓰고 있는 프레임이 좋아요? 20년 넘게 그 옛날 거 뼈다고 그 뭐 알루미늄 소재 하나도 없고 안 좋은 거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본인 차 까는 거 싫다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리뷰어가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을 사실대로 표현 못하면 그 뭐 리뷰 뭐하러 해요? 사실이니까 싫어하는 거지. 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모하비나 렉스턴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로 실정에도 잘 안 맞고요. 아무튼 뭐 요 정도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차량 구매에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빨 뒤지네요.